안녕하세요. 알로 온택트 프로젝트 수업하기의 곽코치입니다. 이번 영상은 오직 참가자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디지털 도구를 만나다 보면은 괜히 어렵고 쓸데없는 기능들만 많이 보이는데, 참가자분들께서는 어떤 기능들을 위주로 보면 되는지, 그리고 알로라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생각하고 참여하시면은 편하게 마음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지 정리해 봤으니까 한번 간단하게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참여해 볼 알로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예전에 워크숍이나 학습을 할 때 포스트잇을 붙이던 행위를 디지털에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꼭 코로나 이후에만 이런 거를 사용했느냐?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제가 실제로 참여했던 스타트업의 워크숍 사진입니다. 예전부터 사용을 하고 있었고, 비대면과 대면의 효율성을 우리가 둘 다 가져갈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도구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는 정말 무지무지 많은 협업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알로냐라고 딱 단정지어 말씀드린다면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한글화가 정말 잘 돼 있고요. 한글로 변환했을 때 에러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파워포인트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정서에 그리고 익숙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질문은, 왜 우리가 온라인에서 프로젝트라고 학습할 때 도구를 사용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답은 딱 하나죠. 다양한 구성원들이 가진 생각을 한 번에 정리하기 위해서는 기록을 하고, 그 기록 중에서도 같이 합의를 하고 묶어보고 하는 집단지성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을 만들어내기가 디지털에선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로라는 도구로 포스트잇을 붙이고 함께 뭔가 정보를 만들어 보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알로를 처음 딱 들어오시면은 매우 복잡한 화면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워크스페이스, 이건 아이디라고 보시면 되고요. 프로젝트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캔버스가 모여있는 하나의 묶음입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포스트잇을 붙인 것들을 모아놓으면 프로젝트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은 캔버스입니다. 참가자분들은 사실 캔버스 정도만 아셔도 전혀 무관한데요,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워크스페이스는 큰 사무실이다, 그래서 많은 프로젝트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프로젝트는 하나의 책장이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참여하게 될 캔버스는 책장 안에 한 권 한 권의 서류 또는 함께 작업한 작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캔버스 안에서 참가자분들은 어떤 기능들을 사용하시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캔버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 전에 하나 꼭 짚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참가자분들께서는 인터넷 브라우저를 마이크로소프트 익스플로러가 아닌 구글 크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네이버 웨일과 같은 브라우저를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과거의 브라우저는 실행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유튜브도 안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자, 새 브라우저 중에 하나를 설치하고 준비가 다 되셨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아마도 참가자분들께서는 본인이 알로를 만들지 않고 링크를 받으셨을 거예요. 제가 한번 링크를 넣어보도록 할 건데, 비회원이신 분들은 이렇게 링크를 넣으면은 지금 가입할게요 또는 아이디가 있는가, 로그인 또는 게스트로 계속하기, 이렇게 세 종류 중에 하나가 나올 겁니다. 이거는 상황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가입하지 않고 오늘만 참여하시는 참가자분들이 있으실까 해서 게스트로 계속하기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스트로 계속 공동작업하기라는 게 뜨는데, 임시로 아이디를 넣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알로 곽코치라는 이름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참가하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참가하시는 데는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시는 교수자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양식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참여하는 방법만 알면 되겠죠. 참여하는 방법은 어디에서 살펴보실 수가 있느냐? 지금 제가 빨간색 네모칸을 해드리는 여기 도구를 모아놓은 프레임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만 집중해서 봐주셔도 90%는 알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에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함께 따라 하시면 더욱 더 빨리 익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도구 프레임에서 맨 위에 있는 화살표는 무엇이냐면요, 파워포인트에서 도형을 옮기거나 선택할 때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운데 있는 스마일을 클릭해서 옮기거나 크게 만들 때 사용하시는 도구고요. 단축키는 숫자키 1번 누르시면 됩니다. 아래에 있는 도구는 그리기 도구입니다. 연필처럼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요. 이때 펜을 바꿔서 또는 펜의 굵기나 색상을 조정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기본 도형 도구입니다. 단축키는 3번이고요. 파워포인트에서 자주 사용하시던 도형, 네모, 세모, 동그라미 심플하게 한 6가지 정도만 있습니다. 이 정도면 사용하는데 충분하세요. 원하시는 도형의 모양을 클릭하시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원 또는 네모를 만들어 주시고, 원하신다면은 배경색, 테두리, 그림자, 투명하게 만드는 기능들도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도구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꼭 필요한 것만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기능 알아볼게요. 텍스트 입력입니다. 단축키 T 또는 4번 누르시면 되고요. 누르신 다음에 아무데나 입력하고 싶은 데다가 누르시고 알로 프로젝트 수업 이렇게 치니까 텍스트가 들어가네요. 자, 텍스트를 한번 클릭해 보시면은 텍스트가 어떤 형식을 띌지, 제목인지 또는 체크리스트인지 이런 것도 바꿀 수 있고요. 링크를 달 수도 있고요. 또는 크기, 뭐 굵기, 기울기, 그리고 글꼴도 상당히 예쁜 글꼴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평 정렬하는 것까지 4번 텍스트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5번 파일 업로드입니다. 가지고 계시는 파일을 컴퓨터에서 바로 업로드하거나 링크를 삽입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함께 문서를 공유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 5번을 눌러서 하시는 것보다 바로 폴더에서 드래그를 하시면은 파일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이 훨씬 더 간편하게 쓰이고요. 여기에 올린 파일은 참여하시는 누구나 함께 눌러서 다운로드하고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지금 5번에서 링크를 삽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블로그의 주소를 컨트롤 C 복사해서 한번 붙여 넣어 볼게요. 그렇다면은 이런 식으로 링크가 완성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료를 공유할 때 이 기능은 매우 유용합니다. 자, 그리고 6번입니다. 6번이 사실 가장 많이 쓰실 도구예요. 포스트잇입니다. 의견을 교환하실 때 사용을 하시겠죠. 이때도 원하시는 포스트잇의 양식을 끌고 오셔서 놓고 원하시는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알로 프로젝트 수업하기. 클릭하셔서 조절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색상 역시도 바꾸셔서 또 드래그 하셔서 가지고 오실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실 기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 7번은 표입니다. 엑셀처럼 표를 삽입할 수 있는데요. 표를 드래그해서 가지고 오시면은 우측 위에 있는 그리고 좌측에 있는 두 줄의 선, 이거 눌러보시면요, 표에 칸을 추가하시거나 줄을 추가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 숫자를 삽입하실 수도 있고요. 1, 2, 3, 4, 1, 2, 3, 4. 그리고 표를 조절하는 것도 텍스트와 동일합니다. 그 다음 기능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티커 기능인데요. 숫자키 8번 누르시면 되고요. 다양한 이모티콘, 이모지라고 요즘은 부르더라고요.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검색창에 영어로 넣으시면 다른 거를 검색하실 수가 있으세요. 지금 제가 여름이고 더워서 맥주 생각이 나는데 beer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맥주 아이콘들이 나오고요. 제가 여기다가 다른 음식을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음식들이 나오는데요. 하나 또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스티커 기능은요, 의외로 참가자분들은 많이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디지털에서 일일이 설명하는 것보다 정확한 상징성 있는 모양 하나만으로도 소통이 가능하니까 많이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유튜브는 9번입니다. 유튜브를 여기서 검색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가지고 오실 수도 있는데요. 이것보다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기능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냥 링크 주소를 가지고 오셔서 바로 붙여넣기 하면은 동일하게 가지고 오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기능인데 마지막에 코멘트 추가라는 게 있습니다. 자, 협업 도구인데 만약에 내가 이 이모티콘의 크기를 조금 줄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이모티콘을 마음대로 줄여버리는 거는 협업의 우리끼리의 매너를 지키거나 못 지키거나 우리만의 시너지를 손상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코멘트하고 가져다가 코멘트를 달고 싶은 곳에다가 누르시면은 오른쪽에 코멘트를 입력할 란이 나옵니다. 이모티콘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조절하면 적합할까요? 라고 남겨놓으면은 다음에 접속하신 우리 프로젝트 1이 보고 함께 대화하실 수도 있고요. 교수님들께서 우리 프로젝트 마스터들께서 여기에다가 내용을 남겨놓으실 수도 있으니까 한 번씩 확인하시면서 함께 소통하는 프로젝트 수업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툴박스예요. 툴박스는 여러분들이 비회원으로 들어와 계신다면은 아마 사용할 수 없는 도구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캔버스를 새로 만드는 것 자체는 프로젝트 마스터가 보통 이 안에다가 구현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얼른 보여드리기 위해서 로그인을 하고 왔습니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알로 캔버스 추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해봤더니 새로운 캔버스를 만들어서 들어갈 수 있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우리가 알로를 참가자로서 알아야 될 기본 기능은 모두 아셨습니다. 이 툴박스만 사용해도 협업은 가능한데요. 조금 더 몇 가지 기능들, 편리한 기능들이 남아 있으니까요. 빨리 살펴보실게요. 왼쪽 위에 보시면 프레젠테이션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클릭해 볼게요. 우리가 만들고 있던 그 장표들을 바로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페이지가 넘어갑니다. 자, 왼쪽에 있는 내비게이터들 한번 살펴볼게요. 펼치기에서 보면은 순서를 바로바로 바꿀 수도 있고요. 페이지를. 그리고 페이지를 추가하시는 기능도 여기 있습니다. 자, 페이지를 추가할 수 있는 곳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만 더 좀 살펴볼게요. 저희가 연습했던 그 캔버스 페이지 안에 우측 위에 보시면은 페이지 설정이라는 데가 있으세요. 한번 클릭해 보시면 새 페이지를 추가하거나 페이지 제목은 어디에 달리냐? 페이지의 왼쪽 위에 달립니다. 크기를 변경하거나 복제, 복사, 삭제할 수 있고요. 배경색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또 배경 이미지를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추가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어떤 장표를 가지고 있던 배경으로 넣을 수도 있고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클리어 누르시면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 페이지 프레임워크라고 나와 있는데 참가자분들이 이거를 쓰실 일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준비된 프레임들을 바로바로 넣을 수 있습니다. 보통 운영자나 교수자분들이 사용할 거고요. 자, 우측으로 온 김에 이 오른쪽 끝도 한번 보실게요. 채팅 기능, 코멘트 기능, 그리고 누가 어떤 수정을 했는지 나오는 기능까지 있고요.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기능은 우측 아래에 있는데 제 얼굴이 방해를 하네요. 조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얼굴 아래쪽에 보시면 화상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시면요. 바로 줌이나 시스코 웹엑스 같은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화상 통화를 하시면서 알로의 기능들을 활용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지금 녹화 중이어서 안 뜨는데 여러분들은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점 안내 드리고요. 자, 이 정도 기능만 있으면은 참가자로서 알로를 100% 활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로를 사용하시다가 또는 내가 프로젝트 마스터가 돼서 한번 진행을 해봐야 될 상황이 오면요. 제가 또 다른 영상으로 알로를 관리자의 입장에서 교수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정리를 해 놓을 테니까요. 그걸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